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30분 정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 혹시 SDM이라고 Software Defined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스마트 제조 혁신, 스마트 공장으로 했다가 이제 그 트렌드가 이제 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AI가 한참 붐일 때 2022년도, 2023년도 세스에서 AI라는 말이 없었어요. 왜? AI는 이미 다 보편 내재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스스로 간다 해가지고 이제 이 하노버 메서도 그렇고 미국의 세스에서도 AI라는 말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23년도에 LLM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AI가 이제 시장을 또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또 새로운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SDM은 스마트 제조 혁신을 하고 AI를 도입하고 디지털 혁신을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부분이 있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Software Defined Manufacturing이라는 개념과 우리 제조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건지, 어떻게 도입하면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Software Defined Manufacturing 중에서도 Software Defined Automation, 즉 우리 PLC, DCS, 로봇 컨트롤러들을 어떻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오토메이션 개념으로 가는 것인지,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보면 이렇게 가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스마트 제조 혁신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고 자율제조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인데, 이걸 어떻게 더 터닝 포인트를 줘서 더 빠른 속도로 제조기업에 도입을 해서 또 공급기업이 변화를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이런 고민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은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모든 제조기업이 모든 기술을 공급기업에 의존해서 공급기업이 주는 솔루션대로, 공급기업이 주는 기준대로 수행을 해서 공급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기업에 한번 락킹이 되고 그 공급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나한테는 그 기업이 맞은 소프트웨어가 나한테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변신하기는 어려운데 운영 비용은 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기업 중심에서 제조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밥솥 있잖아요. 밥솥. 밥솥은 밥을 만드는 하나의 장치죠. 거기에는 메뉴가 5개가 있으면 5개의 메뉴에 의해서 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온도와 시간과 압력을 컨트롤해서 그 3가지 컨트롤해서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 수도 있어요. 빵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죽도 만들 수 있고, 그 온도와 압력과 시간을 컨트롤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밥솥은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오토메이션 개념으로 보면 밥솥은 그대로 두고 클라우드 컴퓨터에다가 밥솥과 똑같은 기능, 물리화학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디지털 트윈을 클라우드 컴퓨터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쌀을 얼마큼 넣고 시간을 얼마큼 주고 압력을 얼마큼 줘서 밥을 하면 실제 밥솥에서 하는 밥과 똑같은 성질의 밥이 사이버 공간으로 생성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인 거죠. 그러면 디지털 트윈을 생성해 놓으면
밥 대신에 어떤 죽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고급 빵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 레시피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에서 개발자가 그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밥솥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빵이나 고객이 원하는 죽 같은 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시피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온도와 압력과 시간을 컨트롤해서 레시피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이버 공간에서 테스트해서 오케이 밥맛이 괜찮고 빵이 잘 나왔네 죽이 잘 나왔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레시피를 그대로 밥솥에다가 다운로드 시켜주는 거죠. 그럼 밥솥은 그 원하는 제품을 동일한 레시피를 가지고 온도와 압력과 시간을 컨트롤해서 다양한 밥 이외의 다양한 제품을 유연 생산 체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을 좀 광의로 보면 원재료를 공급하는 서플라이 체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서플라이 체인, 또 제품을 생산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이 팩토리에서 생산해서 제품을 딜리버리하고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폐기까지 서비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서비스, 또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는 하이 레벨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오토메이션, PLC나 DCS나 이런 컨트롤러로 제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밥솥과 같은 그러한 기능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오토메이션을 할 건지, 어떻게 하면 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을 할 건지. 예를 들어 로봇도 A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 A라는 작업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레시피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로봇에 하는 역할을 바꾸려고 그러면 테넌트를 이용해서 다 위치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클라우드에 올려서 동일한 작업장을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고객이 원하는 작업을 해주고 그 레시피를 그대로 로봇에 내려주면 로봇이 그 레시피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로봇 전문가도 필요 없고 테넌트로 조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개념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디바이스, 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바이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사출기다. 그럼 사출기는 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사출기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과 재료와 사출기를 가지고 생산해야 될 시간에 레시피를 개발함으로써 생산을 못하는 그런 가동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동일하게 사출기를 그대로 동일한 구현을 해주는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바로 다운로드 시켜주면 생산 현장의 고객들은 원하는 제품이 뭔지, 원하는 사항이 뭔지만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전문으로 개발하시는 분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발해서 레시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고 메인터넌스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설비를 공급한 회사가 메인터넌스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 기술을 갖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장점이 있어서 공급기업 중심에서 제조기업 중심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제조기업이 어느 정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제조기업 사장님들 아침에 조찬 모임에서 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모아놓으면 이 밥솥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을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를 하고 우리 공장도 그렇게 바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여기 공급기업이 어느 정도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리콰이어먼트, 구매 사양서를 낼 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 또 로봇을 구매할 때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 또 디바이스를 구매할 때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매를 낸다는 거죠. 제조기업이 원하는 대로 내서 그 장비를 도입을 해서 하드웨어는 동일한데 그 하드웨어 스펙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바꿔서 원하는 제품을 유연하게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말은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시중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토요타, 뭐 BMW, 벡스, 벤츠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이 자율주행이 되려면 서로 다른 하드웨어 간의 소프트웨어로 통신을 해서 제가 지금 우측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좌측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스피드를 얼마 내고 있는지를 다 전후 차량들이 서로 주고받아야 안전한 자율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메이커가 다르고 지금처럼 PLC 메이커가 다르서 통신하려고 그러면 서로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하느라고 어렵고 시간 많이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자율 차량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념이 처음 남아서 테슬라에서 가장 먼저 시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전 세계 자동차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그대로 자동차인데 거기에 ECU라고 그래가지고 일렉트리컬 컨트롤 유니트라고 해서 컨트롤러만 있고 그 컨트롤러의 스피드를 제어하고 전후 차량과 통신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에서 개발해서 그대로 내려줘서 운영을 하는 개념으로 간다. 이거를 이제 제조기업으로 이렇게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공급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면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자료를 받으면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톤을 가나다란 글자로 해서 다 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이 제조기업의 패러다임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기업 중심으로 해서 공급기업은 어쨌든 이 수요기업은 내 제품만 사용하게끔 내 PLC에 의해서 작동되는 설비만 하게끔 이렇게 락인시키는 그래야 내가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락인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통신이 국제 표준화되고 하면서 이제 오픈 프로토콜을 써서 서로 다른 PLC 간에 서로 다른 장비 간에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면서 미국과 유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변화에 두려워서 가지를 않아서 지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지금 일본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놓여 있고 우리나라는 워낙 발빠른 변신 속에서 발전을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했지만 최고 중요한 것이 이런 기존의 공급기업 중심의 벤더 중심의 스페셜티 크로스된 그런 프로토콜의 환경하에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제조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내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저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개념으로 들어가주면 그런 하드웨어 벤더와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전문가들이 원하는 제품의 리퀘어먼트만 제대로 주면 그 리퀘어먼트대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생산 현장에서 다양한 제품,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 개조나 변경 없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제조기업의 운영 방식이 공급기업 중심에서 제조기업으로 바뀌면서 그 공급기업에서는 클라우드, 자기 책상에 앉아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리퀘어먼트만 받으면 그 리퀘어먼트대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SDM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제 표준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 표준에 따라서 하드웨어 장치를 만들어내고 국제 표준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하드웨어 간에도 그 소프트웨어를 다 론칭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이 그동안에 통신이라든가 하드웨어 장비를 만드는 표준은 다 돼 있었는데 이 데이터 모델링 하는 부분,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기존 정보를 정의해야 하는데 대부분 공급기업 중심의 정의를 이제
AAS라고 해서 독일에서 그 Asset Administration Shell이라고 해서 IC 63278로 2023년도에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제정이 돼서 지금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하고 도입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많은 산업계에서 활용을 할 거고요. 이런 활용이 이제 최근에는 환경규제 DPP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 유럽에 들어가려면, 미국에 들어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듯이 앞으로는 제품에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인데 그 여권 내에서는 자동차 3만 개를 구축하는데 원료인 철광석을 캘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 그걸 배로 싣고 와서 포스코까지 왔을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 그걸 다 조립을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1톤의 철강이 들어가는데 총 배출량이 얼마와 원산지 추적, 거기에서 또 사용하다가 분해 조립해서 재사용, 재활용할 것을 다 도면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여건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여건이 들어가는 DPP가 이제 2027년부터 EU에서 시작이 되면 그러한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그 데이터가 표준화가 없으면 어렵죠. 그래서 공급기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표준화들이 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앞으로 데이터 교환과 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쪽으로 많이 시도를 했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제조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그럼 공급기업이 해줘야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측으로 갈 수 있도록 공급기업이 정확한 구매 스펙을 쓰고 사양을 하면 그 사양에 부합하는 기업이, 공급기업이 참여해서 공급을 해주게 돼 있다. 그래서 공급기업 중심에서 제조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저는 이 미국 애들하고 독일 애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지금 워킹그룹도 만들었는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이고 소프트웨어 정의, 자율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을 만들어서 이 제목 하에서 제가 그 성수도 모델, 머튜리티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머튜리티 모델에 따라서 이밸류에이션, 평가 모델 레벨을 1부터 5레벨까지 만들고 각 레벨별로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평가 모델도 만들어서 지금 외국과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국제 인증까지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친환경이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DPP가 되려면, 탄소 규제에 대응하려면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탄소 규제, 탄소 배출량과 DPP에서 요구하는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여기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이제 가전제품, LG 이런 가전제품 회사들도 지금 세계 곳곳에 자기 제품을 다 고객이 쓰고 나면 수거하는 기업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재사용할 부분, 또 요건 분해해서 여기에서 연구 자석을 내서 이제 히토류를 다 얼마큼 다시 채출하고, 이러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가전제품을 사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전제품 맘대로 예전엔 버렸는데 요즘 못 버리잖아요. 가전제품 버린다고 이야기하면 그 전문 수거업체가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서 재사용할 부분, 재활용할 부분을 해서 이 탄소 규제에 대응해서 지하자원에서 캐지 않아도 이미 이 세상에 나온 제품을 재활용해가지고 더 이상 지하자원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원료를 캐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는 세계적으로 100개의 지하자원을 캐고 나면 실제적으로 재활용되는 부분은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91%는 또 다시 버려지는 거죠. 그럼 계속 지하자원을 캐야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친환경적인 면으로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친인간적이라는 거는 사람이 여유롭고 풍요로울수록 어떤 방향으로 바뀌냐면
3D 작업이나 단순 반복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제를 이제 친환경이라 하고, 소프트웨어 디파인은 앞에 설명된 대로 그런 패러다임 전환의 개념에 따라서 불 꺼진 공장, 지금 덴소, 도시바의 1차 밴드는 덴소가 그 옆에 공장이 2027년도에 조립 생산을 하는데 완벽하게 불 꺼진 공장,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도 이미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런 불 꺼진 공장에서 조립 생산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원료만 갖다 주고 소재만 갖다 주면 출측에서는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 포장된 제품을 가지고 딜리버리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 2027년도에 저도, 덴소라는 그 1차 밴더, 도요타 자동차 1차 밴더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모습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그 사용하면서 전기를 적게 써야 되고 또 재사용성, 재활용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명확하게 대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숙 모델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율 자동차,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 학회에서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만들었는데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개념은 똑같은 거죠. 개념은 똑같게 성숙도로 묘도를 만들고, 이제 우리는 25개 업종별로, 왜냐하면 OT가 들어가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 모델은 그 25개 업종별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생산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PLC DCS 시스템입니다. 기계 설비는 열 하나 마모되는 부분은 기어나 이런 부분을 교체하면 항상 새 거지만 이 PLC는 마음대로 교체를 못 해요. 그래서 PLC를 마음대로 교체를 못 하는데, 그런 마음대로 교체를 못 하고 옛날 PLC 언어로 되어 있어서 PLC는 보통 20년씩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소프트웨어를, 소스를 해석을 못해서 워낙 옛날 거라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려고 하면 그 오리지널 메이커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고, 그러한 제어 시스템을 어떻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 개념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이제 IT에서 하는 DevOps, Development and Operation 개념이 이 PLC DCS 시장에서 Develop Operation 개념으로 도입이 돼서 SDA가 지금 세계적으로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LS 일렉트릭, 제가 거기도 가끔 이제 자문을 해줬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이쪽으로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이 되려고 하면 이런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IT처럼 클라우드에서 쉽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그냥 스페셜한 PLC 언어가 아니라 웹베이스 언어로 해서 바꿔서 하면 자동적으로 PLC 언어로 바뀌어가지고 생산 설비를, 원하는 설비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제작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적용 분야는 뭐 다양한 거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구나 다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터닝 포인트, 피벗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제 SDA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져왔던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공장에서 생각했던 그 문제, 공급 기업들이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모든 20년 된 PLC든 10년 된 PLC든 누구나 다 그 PLC를 쉽게 이해하고, 하드웨어가 오래됐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교체를 해서 쉽게 소프트웨어를 마이그레이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간다.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제조기업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의 시스템을 고수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변경해서 그렇게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제조 산업에서는 이걸 누가 사용하고 있나 보시면 기존에 이제 PLC는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PLC라는 그 컨트롤러만 놓고 위에 클라우드에서 로직이 있고 저 위에 새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 있어서 디지털 트윈에서 다 테스트해서 소프트웨어를 내려주면 그 공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할 수 있다. 있는 체제로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오토메이션을 하면은 우리 생산 현장의 자동화 또 유연 생산 체제로 바뀌어갈 수 있는 개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이런 4단계에 거쳐서 이 제조기업이 이런 4단계로 추진을 함에 따라서 이제 공급기업이 이것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에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해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생산하는 공장, 또 지멘스의 마인드스피어, 또는 벤츠나 다양한 기업들이 글로벌의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중국의 저노동력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더 훨씬 경제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오토메이션을 해서 무인화 공장, 사람이 필요가 없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생산해서 납품하는 체제로 바뀌어간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제조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유연생산 체제를 할 수 있도록 구매 사양서를 내느냐, 그에 따라서 공급기업이 그 구매 사양에 따라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공급기업 중심에서 제조기업 중심으로 바뀌어가는데, 제조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새로운 공장을 질 때,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때 요구를 하고 있다. 오늘 여기 옆에 가보시니까 어디 컴프레서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거기도 설비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캐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캐저도 독일의 압축기 공장 회사지만 중국의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무상으로 공기 압축기를 공급해주고, 그 공기 압축된 양을 얼마만큼 사용한 양에 따라서 양을 측정해서 구독 경제로 바뀌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아마 자동차도 자율주행차가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소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공용 자동차에다가 언제든지 내가 핸드폰으로 말로 나 지금 몇 시에 어디서부터 어디 갈 건데 나 좀 태워다 줘 라고 이야기하면 자율주행차가 5분 전에 와서 대기할 거고, 거기를 타게 되면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가지고 자동으로 내 구좌에서 그 요금이 빠져나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사람은 그 시간에 이제 다른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소유의 개념도 바뀌어가는 미래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보면 앞으로의 저한테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없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능력이 좋은 세계를 주도할 만한 그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어디가 있나요? 다 실리콘밸리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이유는 우리 제조기업이 IT 강국이면서 소프트웨어 가격을 인정을 안 해줘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 90원 하다가 30원 하다가 20원 자꾸 내려가요. 근데 개발자는 계속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실리콘밸리 가서
100만 불씩, 200만 불씩 받고 거기에 근무를 하는 인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포스코, LG, 다 현대자동차도 소프트웨어로 변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조기업들과 공급기업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파라다임 속에서 우리 제조 혁신이 잘 돼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경제적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체제로 바꿔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